삼각 방정식 보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한 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기본 형태 될 거예요. sin x equal a, 코사인 x equal b, 탄젠트 x equal c, 이런 기본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첨가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함수가 소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그래프의 활용으로서 그 다음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풀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sin x가 a가 되는 x 값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x가 0에서 2파이까지라고 범위는 제한해 줄 거고요. 근데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여기 등호 있고 없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등호 있고 없고 차이가 하나 정도, 개수 등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2파이가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 만약 여기 2파이가 포함되어 있으면 sin x가 0이 되는 x가 몇 군데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3개 있지. 근데 없으면 2개거든요. 그래서 이쪽 등호 있고 없고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줘요. 왜 0이 들어가 있고 주기가 2파이니까 한쪽 들어갔으면 그 다음 건 빼는 게 일반적인데 못된 출제자는 못되다고 할게요. 못된 출제자는 이것도 집어넣고 걸러라 이렇게 시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 sin x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y는 2분의 1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특수각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 되는 x값 하나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을 건데 이거 혹시 얼마인지 사인 몇 파이가 2분의 1이죠?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다음 사인 x의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가 파이이니까 오른쪽 여기는 이 그래프의 좌우 대칭 성질 이용하면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이면 똑같이 6분의 파이만큼이겠지. 그래서 요 x 값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6분의 5파이. 따라서 x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형태로 출제하는 건 동일한 범위에서 sin x equal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줘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어보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값은 특수각이 아니죠. 3분의 1 되는 거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는 x 값을 구하라고 하면 못 시켜요.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개겠지. 개수와 그 다음 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개수 몇 개죠? 이거 보고 개수 못 찾으면 이상하죠. 몇 개? 두 개지. 그 다음 합은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걸까? 그래프의 대칭성 이용하는 겁니다. 요렇게 선대칭 주로 이용해요. 합은 대칭성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선대칭 이용해요. 상함수 그래프 보면 대칭성은 쉽게 찾아지죠. 자, sin x는 요렇게 된 요 구간에서 보면 뭐에다의 대칭? 이 지금 그어놓은 거 대칭이죠. 그리고 요 값이 x가 얼마일 거다? 파이 2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즉 두 해가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합이 몇 파이? 3파이. 그죠? 대칭의 2배 가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풀이는 저는 후자 쪽 지금 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sin x가 단위원 위의 점의 무슨 좌표예요? sin이면 xy, x 좌표인가요? y 좌표인가요? y 좌표죠. y 좌표. sin이 y 좌표예요. 코사인이 x 좌표고. 따라서 요거 같으면 sin x 이퀄 2분의 1 그리고 x 저기 범위를 살짝 늘려볼게요. 그래서 4파이까지 해봅시다. 원을 그립니다. 이때 여기 x를 썼으니까 이거는 라지 x, 라지 y로 둡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요 방정식은 사인이니까 y 이퀄 2분의 1. 즉 y는 2분의 1을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원과의 교점을 찾고요. 그 점에 해당하는 각을 구합니다. 이 각 그리고 이 각이에요. 이 각이 이 x 값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각이 눈에 보여요. 이쪽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 찾아야 돼.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더라? 30도가 2분의 1이었지.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6분의 파이. 그 다음 대칭성 이용하면 여기는 6분의 5파이겠네. 요렇게 찾는 거고요. 이쪽은 눈에 보여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의 요 각이 이거는 6분의 파이야. 그 다음 큰 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간 거니까 오케이 6분의 5파이네. 그렇죠. 다음 0에서 4파이까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가 몇 파이죠? 한 바퀴가 2파이지. 4파이면 한 바퀴 더 돌아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퀴에서 이 각은 뭐가 될까? 6분의 파이에다가 일단 얼마만큼 돌고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예요. 한 바퀴 2파이를 돌고 다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각은 이제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고요. 두 번째 이 각은 마찬가지. 한 바퀴 더 돌아라.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코사인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똑같이 3분의 1 뭐 이딴 거 해봅시다. 그럼 역시 이쪽도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 라지 x, 라지 y축. 아까 사인은 y 좌표였습니다. 코사인은 그럼 무슨 좌표죠? x 좌표지. 그렇지. x 좌표. 따라서 이게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각이 x만큼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x만큼 돌아간 어떤 점이에요. 그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세요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뭐 이쯤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교점을 두 개 찾아요. 그리고 원점과 연결해서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각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이 알파와 베타는 알파가 작죠. 베타가 더 크지. 그래서 알파, 베타는 요렇게 그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나요? x축 대칭이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동경에 대해서 아래 위 대칭이에요. x축을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이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맞죠? 그치. 그러면 요거가 이게 이 각이 얼마야? 이 동경이? 파이죠, 파이. 그치. 그러면 얘네 두 개, 이거 두 각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몇 파이다? 2파이. 파이 기준으로 무슨 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파이가 되겠죠.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일 테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대칭성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요때는 x가 0에서 뭐 2파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바퀴 더 돌면 파이 갔다 그 다음 쭉 한 바퀴 더 돌아오겠지. 2파이, 3파이 기준으로 좌우 대칭, 아래 위 대칭이니까 3파이의 2배,
6파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하시면 제일 좋아요. 어떤 건 이게 편하고 어떤 건 저게 편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요 스타일은 이쪽이에요. 두 번째 하게 되는 건. 이 아니요. 죄송해요. 두 번째 건 이거부터 합시다. 2차 형태로 주어집니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많아요. 이런 얘가 뭐 해볼까? 수능 문제 해봅시다. 이 78번은 갈게요. x가 0에서 2파이까지고요. 이 범위에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이퀄 1. 대부분 이렇게 줘요. 이쪽이 코사인 제곱이면 여기는 뭐? 코사인 사인? 사인을 줘. 왜? 그 공식도 하나 딱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가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 제곱이면 뭐를 뭐로 바꿔야 될까요? 그치,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1이 있잖아. 이걸 샥 넘기면 어떻게 되지? 사인 제곱 되죠. 그 다음 얘도 샥 넘어가면 이게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인수분해 사인 x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1 이퀄 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형태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물어보고요. 이 경우에는 둘 다 돼요. 사인 x가 0이거나 사인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0에서 2파이까지이니까 일단 왁구 좀 짜고 0, 2파이. 자, 조심하셔야 돼요. 0과 2파이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인 x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사인 x가 0이 되세요 하면 파이 하나 있고요.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세요 하면 여기죠.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요. 따라서 구하는 값은 이거 두 개 더하세요 이니까 2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 더한 7이 답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여기 없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인데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사인, 코사인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꼴이에요. 네, 예를 들면 가장 뭐 쉬운 예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퀄 1. 네. 자, 쟤는 풀이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인 x를 y, 코사인 x를 x 치환 하면 요게 x 라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고요. 1차 방정식이니까 라지 xy 평면에서 무슨 선? 직선 되죠. 그런데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자동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직선과 단위원 해서 이 둘의 교점 찾고요. 그 교점이 나타내는 각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 스몰 x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해서 sin x, 코사인 x를 각각 yx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y 이퀄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요거 가지고 라지 xy 평면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단위원 and 직선 x 플러스 y는 1. 자, 1,0과 0,1 지나는 직선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여기 두 개 나오죠. 그리고 이 교점이 원점과 연결했을 때 이 두 동경이 나타내주는 각이에요. xy 범위가 없으면 뭐 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0에서 2파이 정도 범위를 주겠습니다. 요번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등호.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되지? 이 그림에서 스몰 x 값을 읽어라 라고 한다면 요 점이 나타내는 각이 일단 0이죠. 그 다음 한 바퀴 돌아서 얼마도 돼요? 2파이 되겠지. 그래서 0, 2파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점이 나타내는 각은 몇 파이예요? 2분의 파이잖아. 네, 그래서 2분의 파이. 이렇게 3개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1빵빵 1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어정쩡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예요. 그걸 이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알면 수월하게 답이 나오는데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이 과정 안에서는 아예 풀 방법이 없어. 네.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1, 2, 3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정했어요. 네. x는 0에서 2파이 한 바퀴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 삼각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근이 두 개 있거든요. 구하라고 하기를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네, 미적분 선행이 하신 분은 이런 게 뭐 있긴 있어요. 가면 덧셈 정리라고 해서 저런 각을 다룹니다. 두 개의 각을 더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물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요거 했듯이 똑같이 이거부터 해요. 그리고 직선과 원을 그려봅니다. 자, 일단 치환하게 되면 3x 플러스 2y 이퀄 1 and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됩니다. 그 다음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원 나오겠죠. 일반형으로 주면 저는 보통 절편을 찍어서 그래요. 절편. x절편 얼마죠? 이 직선의 x절편 3분의 1. y절편 2분의 1이죠.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려요. 그 다음 원과의 교점을 찾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지. 교점이 두 개예요. 그래서 근도 몇 개인 거지? 두 개야.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요 점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원점과 이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각이 알파 베타입니다. 예를 작은 걸 알파라고 하면 큰 거 이만큼 돌아간 거 얘가 베타가 돼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이죠. 단위원 위의 점의 좌표,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 그걸 이용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푸시는 걸 처음 듣고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렇지, 정의를 저렇게 쓸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걸 되게 좋아하고요. 요 인근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 보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꽤 있어. 학교에서 문제 내는 거 보면 이렇게 내요. 지금 보여드린 이 문제는 숫자는 좀 다른데 저기 대구 일과학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보고 진짜 잘 냈다.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 도니까 공립고등학교라면 여기 대구여고는 그러니까 일과고학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수업하던데 방과후. 어쨌든 네. 자, 직선과 교점 두 개 각 찾았고요. 이제 이거 찾아야 돼. 알파 베타는 못 구합니다. 실제로 구할 특수각은 아니니까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알파 베타를 두 개를 구해서 더하고 나누기 2를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 그럼 저거의 정체를 밝혀야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평균이죠, 평균. 혹은 무슨 점? 2분의 합이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알파란 각이 여기고 베타가 여기야. 그럼 그들의 평균 각은 어디를 뭘 그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와 이거의 평균이면 가운데 이거 사이면 요 정도 되겠지. 지금 하는 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쯤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직선과는 어떤 관계일까? 그쵸. 다 언제 그 얘기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저 수직 같은데 그러면서 말을 할 수는 없고 하긴 좀 그렇고. 맞아요, 수직이에요,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요 점으로 나타내는 요만큼 돌아간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에 대해서, 즉 이거에 대해서 뭘 구하야 탄젠트면 무슨 기죠? 기울기죠. 이 직선과 어떤 관계라고? 그러면 요 직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답은 3분의 2 이렇게 돼요. 네, 혹시나 나온다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3분의 2.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의미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이 문제의 활용 중에서. 근데 또 이런 게 알면 되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모르면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삼각 부등식. 방정식 알면 부등식 푸는 건 방정식에서 일단 근을 찾고 그 사이냐 바깥이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삼각 부등식은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건 뭐 크게 할 거 없고요. 이 97번 한번 봐볼게요. 알파는 파이에서 2파이, 베타는 파이에서 2파이. 고2 문제였죠. 당시 출제원들이 너무 오버하셨어. 파이에서 2파이니까 4분면으로 치면 몇 4분면 각입니까? 그렇죠. 3 아니면 4분면 각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같대요. 오잉? 이게 이 알파 베타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추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방정식 풀듯이 첫 번째 그래프 이용하는 거, 두 번째 원을 이용하는 거. 근데 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꽤 기하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기가 좀 필요해요. 기본기 플러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어야 돼.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파 베타 모두 파이에서 2파이 사이니까 파이에서 2파이 여기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서오세요. 맞지? 데이트는 즐거우셨나요? 맛있는 것 사주던가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 친구들이랑 늦게 오는데 데이트한다고 1대3 이렇게 됐어. 당시에 여기 3명 있었는데 제가 곡해해가지고 1대3 그러길래 조경이 혼자서 남자 3명을 만난다고? 우와 역시 여왕님이지. 조경이 꿈이 그거였잖아요. 그 뭐죠? 기획사 사장님. 진짜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편집해야 되나? 근데 내가 편집한 거 어쩌? 진짜. 그거 맞추느라고. 이게 수업이 다소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지만 이렇게 신기하게 내용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탁탁. 그래서 이렇게 잘라 해놨는데 다 날아갔어요. 자 다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각각 그릴게요. 사인 그래프는 여기 1-1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볼록하게 이차함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여기 사인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는 0,1에서 출발 2분의 파이, 0, 그 다음 파이, 마이너스 1 여기서 출발합니다. 2분의 3파이, 0, 2파이, 1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게 돼요. 요게 이제 코사인 x 그래프고요. 요게 이제 y는 사인 x 그래프입니다. 알파에서 사인 값과 베타에서 코사인 값이 같다이니까 이 같은 값을 k라고 한번 더 볼 수 있겠죠. 수학에서 이런 짓은 꽤 하죠. 는 k 붙여놓고 가는 거. 그러면 y는 k 그릴 텐데 나눠야 되지 않을까? 안 나눠도 되나? 아닌가?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k가 이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이니까 알파는 이쪽이 알파 혹은 여기가 알파가 될 거예요.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걸 알파 1, 오른쪽에 걸 알파 2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베타는 요거겠지. 코사인 베타니까. 이게 베타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저들 사이의 관계를 좀 추적해 볼게요. 우선 알파 1과 베타 대칭성 보이나요? 여기 대해서 대칭이죠. 그치? 이 값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거든요. 그럼 몇 파이가 되는 거죠?
4분의 5파이죠. 4분의 5파이. 그렇게 먼 곳을 회상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네. 아, 자꾸 그런 드라마를 봐서 그래. 연애하는 드라마 있잖아. 청소하라 뭐 이런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연애하는 드라마 아니면 뭐지? 입시, 스카이캐슬. 어,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못 봤어. 자, 이게 4분의 5파이 대칭이면 두 개를 뭐 해야 될까? 더한다 뺀다? 더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알파와 베타는 더하면 몇 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인데 요 부분과 코사인 그래프의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사인 그래프의 요 부분 있어요. 어떤 관계처럼 보여요? 평행이동이죠. 그렇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지? 2분의 파이 평행이동이죠.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얼마 더 크다? 2분의 파이만큼 더 크다 알겠지? 요게 2분의 파이. 두 번째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게 2분의 파이 차이 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이 서로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이 같다라는 걸 분석할 때 제가 보기엔 이거 일단 첫 단추였어요. 일단 같으니까 그 값을 K라고 놓고 그 다음 우리는 뭐 삼각방정식이면 제1순위 솔직히 제가 원을 저기서 많이 했지만 제1순위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추적해보자 했더니 알파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알파에 대해서 베타와의 관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저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식을 찾아야 돼요. 자, 기억 가볼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입니까? 요거는 1이에요. 사인 2분의 5파이니까 1이죠. 근데 이거는 안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알파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기억 틀렸다. 다음 니은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는 1입니까? 좀 자명한 것 같은데 코사인 제곱 베타가 사인 제곱 알파잖아요. 니은이 제일 쉬워요. 따라서 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코사인 제곱 베타를 더하면 이거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1 되겠죠. 니은이 제일 쉽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1입니까? 한 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쪽도 안 되겠죠. 자 위에 거 해보겠습니다. 위에 가면 베타 바꿀게요. 베타가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때 요거도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베타가 2분의 5파이 플러스 알파? 아니요 마이너스입니다.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죠?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면 자, 네, 그렇죠. (2분의 5파이) 위치를 찾아요.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 예각 취급하면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2분의 5파이 이게 홀수죠. 즉 이렇게 돼 있거든. 기준이
기준이 y축 위에 있으면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탄젠트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알파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탄젠트 알파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했는데 처음 보는 표정들 했습니다. 꼭 요거 정말 익숙하셔야 돼요. 이거 안다를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주장하는 바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인데 이거 탄젠트 알파 분의 1이잖아요. 이게 1. 이건 불가능하죠. 산술기하 해보면 탄젠트 알파가 0보다 클 때는 2 이상이고요. 탄젠트 알파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이하예요. 아예 1이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때는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죠. 베타 넘어가면 그럼 똑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여기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90도만큼 돌려라. 거기서부터 알파만큼 더하세요 이니까 4사분면이고요. 4사분면에서 얼싸안고 탄젠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가고요. 다음 요 파란색 이게 y축 위에 있으니까 탄젠트를 역수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분의 1 됩니다. 역시 이때는 해주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분의 1인데 이게 항상 1인가요? 그렇진 않죠. 1 되는 알파가 뭐 있긴 하겠지만 항상 1은 아니니까 디귿은 틀렸다요. 이런 건 명제 판단하실 때 모든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참입니다. 저게 성립하는 알파가 있으면 참이 아니죠. 그치? 위에도 보면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든요. 따라서 97번은 이제 디귿 옳은 게 니은밖에 없어요. 문제를 조금 변형하면 이런 걸 낼 수 있겠지. 알파 베타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퀄 1, 2 되는 알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탄젠트 알파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뭐 사인을 구하세요. 코사인을 구하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베타 이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일 때 정리하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분의 1 이퀄 1. 이제 이것도 풀어볼까요? 양변에 탄젠트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 제곱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넘어왔습니다.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그럼 탄젠트 알파가 근의 공식 쓸게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때 알파는 1번, 2번 중에 2번이었잖아요. 2번의 알파는 얘거든요.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탄젠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사인 코사인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식이 너무 더럽긴 한데 이중근으로서 안 나오겠네요. 2 이중은 루트 5 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빗변 길이 구하고 사인 코사인 하면 되는데 안 나오겠죠. 조금 변형하면 탄젠트 알파를 구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평함수의 활용 가볼게요. 활용. 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도형 문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의 성향을 좀 많이 타고요. 저는 도형 좋아요 라는 학생, 문과인데 도형이 좋습니다. 그래프가 좋아요. 그래프 안 그리면 어려워요. 이런 학생도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통 문과는 도형이 싫고 그래프가 싫어서 문과를 가는데. 자,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형과 삼각함수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두 개 있어요. 요것도 그냥 하나 기준으로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도형 문제가 복잡하면 이걸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뭘 써야 돼 헷갈리는데, 사인 법칙이 활용되는 경우는 각이 두 개 이상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삼각형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도형이라는 게 삼각형이거든요. 각이 두 개 이상 주어져 있습니다. 특수각 세타 아니면 뭐 특수각 세타 이렇게 보통 많이 줘요. 그때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많이 쓰죠. A, B, C. 아, 한 방에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인강 선생님 중에 이거 봤어요. 이래놓고 그냥 한 바퀴 드르륵 돌렸는데 이 사이가 다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안 써놓고 드르륵 돌리는데 이거 쓸 칸이 딱딱 비어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우와, 씨.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네요. 조금 더 연습할까? A, B, C 이렇게 줬을 때 사인 법칙은 길이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의 B가 일정하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A 나누기 사인 A, B 나누기 사인 B, C 나누기 사인 C. 근데 이게 뭐로 일정하냐 라고 하면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각 두 개 이상일 때 사인 법칙이 활용되는데 뭐가 나와도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 무슨 원? 삼각형에 무슨 원이 나오면? 예? 그렇죠. 외접원 나오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증명은 원주각 성질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성질? 원주각 성질 이용하면 돼요. 일단 외접원을 먼저 그릴게요. 지름이 2R입니다. 삼각형 ABC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심이 있고요. 요 길이가 A, 이 각이 라지 A. 그러면 요 A 두고요. 이걸 옮겨. A를 요 원주를 따라 이렇게 옮겨요. 어떻게 되도록? 지름을 지나도록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면 요 각 A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게 이제 원주각이지. 다음, 이게 지름이니까 이쪽 각은 뭐가 돼버리는 거지? 90도가 되죠.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A잖아요.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이면 뭐 분의 뭐다? 2R분의 A.
여기에서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명되는 성질입니다. 활용은 두 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건 외접원 쪽이거든요. 이것입니다. 외접원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 다음 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얘네 두 개가 주어지면 반지름 알 수 있다. 되겠죠? 간단해요.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알면 된다 입니다. 그게 여기가 이제 이 외접원 쪽 활용되는 바고요. 다음 각 두 개 이상, 저거는 요거들 사이의 관계예요. 원은 없고 삼각형만 주어져 있을 때 길이 대 길이는 각 사인 대 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 대 길이는 사인 대 사인 해서 이거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알면 얘네 알면 b를 이렇게 딱 곱해서 사인 a분의 사인 b 곱하기 a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이쪽 활용이에요. 자, 사인 법칙 한번 가볼까요? F22번 한번 봐봅시다. 두 반직선 OA, OX, OY가 점 O에서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직선 OX 위의 점 P와 반직선 OY 위의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가 4예요. 이때 O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답은 정삼각형일 때 이겠지. 그렇겠죠. 근데 답이 없네. 정삼각형 아닌가 보네. 틀렸어요. 60도 라디안으로 갈게요. 60도면 3분의 파입니다.